작은 어선이 유령처럼 떠도는 참치 어선을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배에 올라탄 선원들은 텅 빈 배에 옷가지들만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조금씩 긴장이 풀리자 한 선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을 가지려고 집어듭니다. 그때 끈적한 젤리 같은 액체가 선원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액체가 덮친 선원의 몸은 곧바로 녹아버립니다. 겁에 질린 선원들이 자기들 배로 도망친 뒤 돌아본 참치 어선에는 녹색으로 빛나는 형체들이 여기저기 서 있습니다. 이 괴상한 형상들의 정체는 바로 액체인간입니다. 이 영화는 1958년에 공개한 작품인 미녀와 액체인간입니다. 미녀와 액체인간은 보통 변신인간 3부작으로 불리는 작품의 첫 번째 영화입니다. 연상호 감독이 각본을 쓰고 총괄 제작을 맡은 드라마 가스인간이 바로 이 변신인간 3부작의 마지막 편을 리부트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1954년 도 영화사는 고지라의 대성공으로 특촬 영화를 더 제작하기로 합니다. 그러한 기획으로 고지라와 같은 해에 공개한 영화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원작이자 유니버설 클래식 몬스터 대표 주자 가운데 하나인 투명인간을 일본 사회에 녹여낸 영화 투명인간입니다. 일본은 이미 다이에이 영화사에서 1949년에 투명인간이 나타났다라는 투명인간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유니버설 클래식 몬스터와 달리 범죄 조직에 의해 투명인간이 된 인물이 자신을 정상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범죄 조직의 거짓에 속아 이용당한다는 범죄 영화입니다. 이와 달리 도어에서 만든 투명인간은 과학기술에 의한 전환적 상황을 맞이한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군부의 전쟁 무기 실험으로 탄생한 괴인을 다루는 투명인간은 이 시기에 등장한 특촬물 가운데 가장 비극적이며 처연한 이미지를 제시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투명인간이 제시한 과학기술에 의한 전환적 상황을 맞이한 인간이라는 주제는 이후 도어 영화사가 기획한 특촬물인 변신인간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과학기술에 의해 신체가 변형된 괴인으로 표현하며 이를 당대 최고의 특촬 감독인 츠우라야 에이지가 첫 작품부터 뛰어난 솜씨로 형상화해 냅니다. 미녀와 액체인간은 1950년대 영화의 중심 소재인 방사능에 의한 신체 변형을 다룹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마약을 운반하던 범죄자가 옷만 남긴 채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 경시청은 남겨진 옷에서 발견한 물건을 통해 사라진 남성이 마약 밀매 조직의 일원임을 밝혀냅니다. 경시청은 사라진 범죄자의 연인을 소환하고 범죄자의 행방을 추궁하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때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에 따른 방사능의 위해를 추적하던 과학자가 등장하면서 사태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핵실험으로 피폭당한 참치 어선 선원들의 몸이 액체화된 채 인간을 먹이로 삼는 동시에 그 희생자를 액체인간으로 만드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미녀와 액체인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상적인 볼거리를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추적하는 경찰의 이미지는 당시에 만들어지던 영화에서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중반을 지나 범죄 영화에서 괴기 영화로 들어서며 액체인간이 영화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영화는 독창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액체인간은 액체 상태로 이동하며 인간형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액체 상태로는 단순히 바닥을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벽을 타고 흐르며 창문과 좁은 문틈으로 흘러들어 인간을 공격하거나 천장에 들러붙어 있다가 사람 몸 위로 쏟아져 내려 그 몸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인간의 신체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특수효과는 특촬 감독 츠부라야 에이지의 솜씨입니다. 고무풍선으로 인간 모습을 만들고 분장해 풍선에서 바람을 빼며 신체가 무너지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단순하게만 느껴지는 이 특수효과는 각종 분장과 함께 여전히 시각적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 생물체의 공격은 1957년 영화 크로노스에서도 잠시 등장하고 있지만 미녀와 액체인간은 제목에 걸맞게 이를 영화 전반에 걸쳐 탁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 생물체를 보며 떠올릴 수 있는 액체 괴물을 다룬 대표 영화인 블록은 미녀와 액체인간보다 석 달 후에나 등장합니다. 이와 함께 미녀와 액체인간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에 있습니다. 영화 오프닝은 1954년에 실시한 미국의 핵실험으로
피폭당한 일본 참치어선을 노골적으로 반영하면서 시작합니다. 참치어선 제5 후쿠리마루 피폭은 일본에서 방사선 피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자 반핵에 대한 공감을 크게 높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영화의 결말에 이르면 액체인간을 소탕하고자 도쿄 지하수로를 불바다로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물길은 이내 지하수도 밖으로 퍼져나가 마치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쓸리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반핵만이 아니라 거대한 화염을 통해 묘사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전쟁의 광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미녀와 액체인간에 이어 변신인간의 나머지 두 작품은 1960년에 이르러 거의 동시에 대본이 완성됩니다. 전송인간 역시 범죄 집단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범죄자들을 차례대로 살해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범죄자들은 과거 일본군 동료였던 사이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을 선언하자 근계를 차지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동료가 일본군 과학자를 살해한 자들입니다. 그러고는 이후 미스업으로 불린 자들이죠. 그런 그들 앞에 과거 그들이 죽였던 군인의 인식표가 살해 위협과 함께 전달됩니다. 알고 보니 이 범죄자들이 죽였다고 생각한 동료 군인이 과학자와 함께 살아남았고 그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었죠. 전송인간에 등장하는 물질 전송 기술은 1958년 영화 플라이에 등장하는 전송장치처럼 물질을 분해해서 다른 장소로 보내 재구성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복수자가 이 전송장치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바람에 다른 장소에 나타난 복수자의 몸은 살짝 일그러지고 예전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던 가로줄이 줄줄이 쳐진 상태로 재구성됩니다. 그렇기에 반복되는 동일한 특수효과는 미녀와 액체인간처럼 놀라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전송인간은 단순한 이야기와 단조로운 특수효과를 보충하는 서스펜스를 적극 활용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전송인간 역시 이 시기 일본 영화가 은근히 묘사하는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바탕에 깔아두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전송인간은 복수심에 먹혀버린 인물입니다. 과거 장면에서 근계를 탈취하려는 동료 일본군을 막으며 근계는 국민의 재산이며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일갈하던 인물이었죠. 그러던 그가 일본 패전 직후 광기와 탐욕에 휩싸인 인물들에게 살해당할 뻔한 후 전송장치를 발명한 과학자마저 살해하려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괴물이 됩니다. 전쟁과 군국주의의 결과가 만들어낸 괴물인 것이죠. 이는 영화 속 두 번째 살인 장면에서 그가 코스프레 클럽에서 빼앗아 입은 일본군 군복을 입고 살인을 벌이는 장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그가 최후의 한 명까지 살해하는 도구는 일본군이 전시에 사용하던 군용 대검입니다. 전송인간이 개봉하고 6개월 뒤에 공개한 가스인간 제1호는 변신인간 세 작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완성도를 보이는 작품입니다. 게다가 방사능 오염이라는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한 시리즈가 집단의 탐욕에 대한 복수를 거쳐 한 개인의 욕망을 다루면서 일본 사회의 변화까지 드러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인물이 은행을 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찰들은 이 은행 강도를 잡고자 혈안이지만 은행 금고 입구 쇠창살은 잠겨 있을 뿐더러 열쇠를 가진 인물이 그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일종의 밀실 범죄죠. 경찰은 범죄자가 어떤 수법을 사용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은행에서 도난당한 돈을 사용하는 여인을 밝혀냅니다. 그녀는 일본 전통 가무국 전승자로 범인은 이 여인이 다시금 공연을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탄 것이죠. 가스인간 제1호에서 가스인간은 한 과학자의 욕망에 의해 실험체가 된 인물이 가스인간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사랑하는 사람의 소망을 충족시키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스인간에게 인간의 규칙 따위는 아무런 중요성도 없습니다. 심지어 영화 속에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니 인간의 법은 소용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여버려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진짜 괴인이기도 합니다. 가스인간 제1호는 변신인간을 다룬 영화 가운데 가장 뛰어난 특수효과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가스인간은 말 그대로 몸을 가스 상태로 변형시킬 수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 경찰의 총격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스로 변한 몸은 건물 창밖으로 흘러나가 대기 속으로 사라지기도 할 뿐더러 가스 상태로 공기를 차단해 인간을 질식사시키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감옥국 공연자인 여주인공이 가스인간이 벌인 은행 강탈의 협력자로 경찰에 잡혀갔을 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가스인간은 경찰에 자진 출두해 자신이 범인을 밝힌 다음 철장문으로 굳게 닫힌 금고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경찰 앞에서 시연해 보입니다. 경찰과 관계자가 금고에 있는 철장문 앞에 서자 가스인간은 몸을 가스로 변하게 해 철장문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한 것이죠. 그런 다음 가스인간은 유치장에 갇혀있는 여주인공을 구하고자 옷을 유지한 채 몸만 가스로 변해 철창문을 부드럽게 통과합니다. 바로 터미네이터 2에서 액체 금속 로봇 T-1000이 철창문을 통과하는 장면의 원형이 이 작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정치의 10년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폭발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정치 혐오로 변해 일본 지배층에 대한 불신으로 전환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전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전쟁을 가문 하늘의 단비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전쟁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룹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새로운 사회구조를 세우려는 의식들이 충돌하면서 일본 시민은 점차 사적인 세계로 뒷걸음쳐 갑니다. 오로지 개인의 삶에만 관심 있는 시대를 가스인간 제1호가 묘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스인간 제1호의 결말은 변신인간 3부작 가운데서도 특히 인상적입니다. 가스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무한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그런 그가 마련한 공연장에서 여주인공은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애잔한 공연을 펼칩니다. 공연 이름은 정귀입니다. 감정과 정욕에 휩쓸린 귀신을 뜻하니 시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연을 끝낸 여주인공은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은 모든 정념을 태워버리는 거대한 화염입니다. 미녀와 액체인간에서 세상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불이 가스인간 제1호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모두 태워버리는 지독한 화염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비극적인 이미지가 보여주는 예정된 결말은 이후 변신인간을 다루는 수많은 특촬물에서 간간히 드러내는 씁쓸한 허무주의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변신인간 3부작 또는 돌연변이 3부작이라고도 부르는 이 작품들은 도 영화사가 과학 실험에 의해 인간이 괴인으로 변모해버리는 상황을 다룬 영화 시리즈입니다. 또한 이 시리즈는 할리우드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괴물 영화가 일본에 이르러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변신인간 3부작이 무에서 탄생한 작품인 것은 아닙니다. 미녀와 액체인간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가운데 마지막 지하수로의 화염 방사 장면은 1954년 영화 그것들에서 괴물 개미를 퇴치하는 화염 방사 장면을 모방하고 있죠. 게다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혀 다른 형상으로 변하는 장면은 1955년에 공개한 쿼터매스의 실험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전송인간은 앞서 말했듯 플라이의 전송장치를 활용하고 있을 뿐더러 이러한 전송장치는 1925년에 처음 의식을 전송하는 기계를 묘사한 몬스터를 시작으로 1936년에 등장한 분리된 공간에서 인간의 의식 정보를 옮기려는 영화 정신을 바꾸는 남자로 이어지는 전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인간 제1호는 1936년작 투명 광선을 시작으로 41년 영화인 인공 괴물을 거쳐 59년 작품인 4차원의 사나이로 이어지며 괴인화된 인간을 표현해왔던 특수효과의 영향력이 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화사의 흐름 속에서 변신인간 3부작은 인간 육체와 의식의 변화를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선대 영화들을 참고해 더욱 확장하고 변형하면서 훨씬 뛰어난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변신인간 시리즈는 이후 1970년대에 가스인간을 다시 등장시키며 휴먼 토치 그리고 식물인간을 내세운 새로운 3부작으로 기획되지만 영화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변신인간이라는 소재는 이후 일본 특유의 영화 형식인 각종 특촬물이라는 형식으로 남아 변형된 인간, 즉 괴인이라는 요소를 계속해서 변주해내게 됩니다. 그러니 변신인간 3부작은 이러한 특촬 괴인물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판타스틱 영화백서는 세상의 모든 호러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호러 영화사. 드림랜드에서 기이한 모험을 펼치는 단테를 다룬 단테 러브크래프트를 만나다와 함께 합니다. 오늘 영화 열전은 여기까지입니다.